전투의 길도 성장의 길.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F님 아까 F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시작부터 끝내요. 자, 세 가지를 방송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지난 회차하고 같죠. 반쪽민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는 옥설타임즈죠. 어차피 뭐 제목이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의하는 의미에서 인드라가 항의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뭐 반쪽민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이다를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제목만 고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791회가 792회로 바뀔 따름입니다. 뭐 인드라야 여러 가지로 제목을 고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이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그 이문세 제가 노래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계속 틀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트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문세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이문세 노래는 그냥 누구나 그냥 듣기 좋아요. 아주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냥 듣기 편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 손님도 왔는데 일본 손님이 구글 이렇게 번역기로 이 부른 사람 누구냐고 이문세다 알려줬죠. 노래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이문세 노래 특징이 그러니까 뭐냐면 질리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거의 2달째 듣고 있는데 그냥 질리지 않아요. 예.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좀 한 10번 뭐 이렇게 들으면은 좀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곡도 질리지가 않는다. 네, 그게 이문세 노래의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넘었죠. 하루 종일 이것만 들어요. 네, 1시간짜리 그냥 쫙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문세 좋아하나 보죠. 그래서 네, 네, 질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문세 노래를 그러니까 커버곡들, 예,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예, 자신만의 창법으로 편곡해서 이렇게 이문세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 창법을 바꾸고 그렇게 부르는 게 음색도 좋고 그래서 예, 뭔가 좀 더 신선하다 맛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런 노래일수록 처음에 이게 뭐 신선하고 좀 그렇다 생각하는데 예, 그런 노래는 의외로 커버곡들이 처음만 좋고 두세 번 계속 들으면은 물려요. 예, 똑같은 이문세 노래인데 이문세가 부르면은 안 물리는데 10번 듣건 뭐 20번 듣건 다른 친구 뭐 예를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 커버 잘하는 친구가 김필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부르는 거는 처음에 들을 때는 괜찮은데 하는데 두세 번 계속 듣다 보면은 물려요. 이상하게. 예, 그냥 다시 이문세로 돌아온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문세만 1년 내내 들을 것 같아요. 예, 물리지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아프리카 TV.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시도를 했어요. 혹시 그 네이버 지금 뭐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브라우저를 네이버 걸 쓰고 있어서 혹시 네이버 게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 그 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역시 끊어졌죠. 다음 방송에서는 구글 쪽 유튜브 쪽 구글 쪽 브라우저를 깔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간에 뭐 다시 뭐 프리샷을 다시 삭제하고 다시 깔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네트워크 상태도 좋고 지금 현재 메모리도 뭐 400메가인데 지금 인드라 PC가 메모리를 왕창 깔아가지고 넉넉해요. CPU가 0%밖에 차지 않아요. 토탈에서 2%. 과거 인드라 구형 때는 막 90% 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현재 그 화면도 최적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그 화면 구성을 해놨다 이거죠. 넉넉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깔아놓은 것들 다 뭐 유튜브 깐 거 최소한으로 방송할 수 있는 최소한 깔고 나머지 앱들은 다 꺼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는데도 이렇게 방송이 중단이 되고 그런다 이거죠. 아프리카 TV만 그런가 싶은데 근래 며칠 전에 동시적으로 네이버와 인드라가 잘 가는 문피아 그쪽에 해킹 시도가 있어가지고 인드라 아이디가 잠시 차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확인을 통해서 아이디 보호 조치를 해제시켰는데 중요한 건 둘 다 갑작스럽게 해킹 시도가 들어왔다 이거죠. 아프리카 TV도 아이디 해킹 시도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프리카 TV의 아이디를 해지를 안 시키고 항상
사용 중으로 해놨어요. 항상 로그인 상태. 예. 로그인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인드라가 로그인 아웃을 시키잖아 아프리카 방송을, 그러면 다시 아이디가 차단당하고 며칠이 걸려요. 예. 계속 실시간으로 그 아프리카 TV 아이디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이디를 항상 예. 하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예. 비아도 그렇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해킹 시도들이 많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 TV가 참 성의 없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게다가 또 인드라가 아프리카 TV에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질문과 의견란에 글을 올리면 된다. 그래서 해당 동영상 올리고 이렇게 몇 끊김 현상이 있다. 예. 3년간 아프리카 TV 했는데 근 한 달 동안 이런 현상이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원인과 대책을 요인을 좀 파악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차라리 메일 온 거는 예, 또 다른 데다 게시판에 또 올렸거든요 인드라가. 예, 거기는 차라리 메일이 왔어요. 메일 1대1 상담에서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어요. 프릭시아스를 다시 지우고 다시 깔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는 아예 삭제를 시켰네. 예? 그 항의 글을 또 올린 거죠. 왜 일방적으로 삭제시켰냐. 관련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아프리카 TV도 이제 쪽낼 때가 왔나요? 예. 요즘 뭐 아프리카 주가가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래 이제 쭉 토요일에 방송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직장인들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앞으로는 일요일날 방송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뭐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토요일날 같은 날은 좀 늦게까지 방송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11시에 끝냅니다 이러고 손님 내보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토요일날은 그런 손님이 한두 테이블은 꼭 돼요. 그런 손님이라도 이제 챙겨야겠다.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조금 더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말 같은 게 평일날은 똑같고 주말에는 조금 더 이 인드라 본업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일요일날 방송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0일의 억설타임즈쇼 2024년 7월 20일 인원리 반정위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CFR 538 럼프 공화당 브르진스키 성렬형 세운형 김효 쫑쫑거름 김영광 신문선 스토리K 우크라이나 밀리터리쇼. 국제유통자본론 한미일 혈맹 브레진스키 우이파시얼럼프에서 구글럼프로 당선 가능성 현재 90%. CFR 538 아프리카 TV 문균아가 차비리 신문선 김영광 문체부 참전 스페인 쭝꽁 홍수 김효 쫑쫑고름. 이런 제목이고요. 아프리카 TV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글을 하나만 올렸죠. 내가 여러 가지 지인이 입원하신 데다가 저도 뭐 치과 치료하고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을 올릴 염두가 안 나서 했고, 앞으로 앞으로 지금 좀 약간 위기 상황 있잖아요. 지금 자꾸 아이디 해킹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일주일 이렇게 오늘처럼 글 모았다가 글 하나에 응축시키는 그런 방식을 쓸까 합니다. 이제 근래에는 막 그 포스팅을 막 여러 개 했잖아요. 당분간은 한두 개만 올릴 생각이에요. 전시 상황이다 이거야 지금 인느라 계속 해킹 시도도 들어오고, 그래서 긴장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인드라는 직전 방송에서 국힘이 여성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대화는 얼굴 천지에 세운형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드라는 부산철수형이나 제주 희룡을 좋아하지만 나경원이 나들 인드라처럼 평범한 미남일 뿐이죠. 외적으로 당대 미스코리아를 넘어서는 독보적 미녀 경원 언니를 인드라 역시 좋아하지만 따뜻한 그네 눈에 비해 경원 언니는 무협지 국회 궁주처럼 마구마구 얼음 화살 날릴 분위기라 킹메이커로 올리신다. 인드라 생각은 세훈이 형이 대선 후보로 나간다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힘에서 나경원 언니, 경원 언니 빼고 할 사람이 없지 않나? 누가 있나? 경원 언니 말고 박진 외무부 장관이더라도 능력은 높이 평가하는데 좀 그러시고, 또 아무래도 경원 언니가 또 여성이어서 또 그게 어떻게 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현재 경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세훈형이 나가면 경원 언니 말고 대안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추천하실 분 있나요? 만약에 세훈형이 서울시장 나가면 세훈형 뒤를 이어서 경원 언니 말고 이렇게 할 분. 아니 신기한 게 뭔가 인드라가 방송 중에 좀 중요한 얘기다 싶으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나요? 지금도 있잖아. 차기 서울시장을 후보를 누가 해야 되냐. 그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잖아. 경원 언니 말고 누가 있느냐 추천해 주시라.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아. 인드라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인드라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뭔가 이런 얘기 하니까 누구 상부에 누가 보고할 일 있어요? 딱 끝내. 그러니까 특징이 뭔가 방송이 끊기면 차라리 시간은 30분마다 끊기면은 인드라가 이해라도 기술적인 문제구나. 근데 이상하게 인드라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끊겨.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딱 맥을 끊는다 이거지.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인드라는 1세대 붉은 악마 이론과 경험과 부천 FC 경험을 토대로 국대사 원칙 하나, 인드라는 형 몽규나가 축협을 적폐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인드라는 모든 국내 감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 차비림의 고대 출신 국내 감독을 반대합니다. 세 번째, 손흥정, 박주호,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김영광, 신문선을 지지합니다. 정환이 축구 교실도 있거든요. 좌익파시 엠뱅시 인맥 때문에 침묵하는 것 같은데, 정환이가 아주대 출신이죠.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아주대 하면 이제 연세대 2부 리그 이런. 그렇다 정환이 때 아주대 또 잘 나갔었고. 근데 축구계에서 축구는요 그냥 고대예요. 연대는 그냥 꼽사리 끼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연대 권력은 없어요 아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축구계는 그냥 원톱이 고대 출신이에요. 항맥 그건 그냥 고대 인맥 항맥이지. 연세대 인맥은 인들어 볼 때 거의 인정 못 받는다. 제 기억 속에는 그래요. 김우중 회장 때 약간 있었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반짝했고 김우중 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김우중이 또 망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한국 축협은 범현대가와 선수 출신은 고대 그냥 인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여태까지 굴러왔다. 둘 다 호랑이잖아. 축협도 호랑이, 고대도 호랑이, 현대도 호랑이. 이렇게 돼서 그런 인맥이다. 그래서 축협에서 항맥 따지는 건 그냥 고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들어 때 연세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고대 출신이라고 다 부정하진 않죠. 오히려 과거 불광마 1세대 시절에는 신동일님이라고 그분이 고대 출신이거든요. 저 좋아해요. 그것도 인들아 연대 싫어한다고 했죠. 연대 나왔지만 마홍 선생님 좋아했기 때문에 마홍 선생님 이게 큰 모욕감을 준 연세대로 전 싫어요. 고대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마흔 선생님 좋아하지. 저는 연세대 동문회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난 연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연세대 인맥으로 여태까지 사회생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연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졸업장만 딱 찍었을 뿐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제 인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게 연세대 졸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연세대 출신이니까 고대를 간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리고 고대 출신이라고 다 배관시하면 또 안 되죠. 이제 신세대 고대 출신이 나와서 기존의 적폐 고대들은 한국에서 뭔가 하여간 무슨 항맥으로 뭔가 부정부패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딱 보면 고대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무슨 고등학교, 중고교 맨날 그 지도자 그런 얘기 하여튼 막 나올 때 딱 보면 대체로 고대 출신이 워낙 많으니까 밀어주니까 서로 문제가 크다. 한국 축구계가 발전하려면은 비고대 출신 손흥민 같은 박지성 같은. 그러고 보니까 이영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고대 출신이죠. 비고대 출신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축구계를 정화시켜야 되겠다. 적폐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축구계는 손흥정 선생님의 말씀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해서 그 첫 번째가 몽교 나가야 되고 몽교를 퇴진시켜야 되고, 두 번째가 명보를 끌어내려야죠. 명보를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보를 인정하면 인들아 선수
명보와 지도자 명보는 구분합니다. 저는 선수하고 그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지도자로서의 명보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님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보 지도자로서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명보를 끌어내려야 된다. 세계 축구계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보가 계속하면요, 대표팀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명보 지도자로 임명한 무슨 뭐 그 축협의 명분이 뭐예요? 명보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인화로 선수를 뭉친다. 그랬는데 명보가 원칙도 없이 자기가 먼저 요구했다며, 세 가지 요구를 축협에 요구했다며, 그거 들어주면 자기가 감독한다고. 무슨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했던 게 다 쇼였고, 하고 싶었던 거죠. 임생이 걔도 뭐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놔두면 안 된다. 두 번, 그래서 명보도 결국은 적폐가 됐다. 차비리 적폐. 얘들아, 그냥 세 가지 축구계 암적 존재들, 몽규, 차비리, 명보, 이 세 명을 아웃시켜야 돼요.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 차비리 축구계에서 문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적 대안은 뭐냐? 뭐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물러났으면 진작에 물러났지. 안 물러났죠. 안 물러나. 뭐 떠들다 지치겠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뭐 손흥정 뭐 딜을 캐라 뭐 같은 간에 공작점에서 뭐 김영광 딜을 다 캐봐. 먼지 털어가지고 안 나는 놈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침묵하는 거죠. 그런 게 무서우니까. 중요한 거는 몽규는 범현대가지만 현재 현대자동차는 관계가 없어요. 그 아버지하고 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시죠? 자동차 사건. 이쪽 정몽구 쪽하고 이쪽 몽규 쪽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범현대가로서 그냥 그래도 정신대 뭐 하나 해라. 그래서 준 건데 범현대가도 이제 결단해야 된다. 이게 계속 놔두면 범현대가가 욕먹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일일이 이해합니까? 다 현대를 욕하죠. 정씨니까 현대니까 이게 저렇게 버티는 거 아니냐. 현대가 쌓아온 좋은 이미지들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범현대가가 회의를 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선긋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현대가 덤터기를 쓴다. 그걸 피해야 된다. 이제 봐줄 때가 지났다.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FIFA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IOC 올림픽 IOC 위원이나 FIFA 축협은 약간 한국에서 뽑는 것 같지만 파견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 카톨릭의 신부 같은 구조예요. 로마 교황이 임명하는 방식이잖아요. 파견하는 거죠. 주교들이 국내에서 추천하면 위에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피파. 하여튼 간에 피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피파가 유럽 귀족들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치열하. 거기도 막 복마전이잖아 나름대로. 이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피파에서도 이 몽규를 꽂아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파도 이제는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가 이렇게 나가면 아시아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적으로만 하지 말고 몽규를 국제적 차원에서 왕따시켜야 돼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켜줘야 돼요. 국내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이 몽규를 국제적으로 해줘야지 피파 애들, 국영 귀족 애들도 뭔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떠든다고 그거는 이제 해야죠. 범현대가를 압박하는 수단 같은 것도 좋죠. 그러나 어떤 축구계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해외파 지도자들이나 해외파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출신이 신세대라고 나 고대 출신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요즘 신세대라면 그러한 사람도 한 명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문체부도 참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파시 관쪽민주당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에 나섰고 몽규가 나름대로 기대한 게 자유파시죠 관쪽민주당인데 원래 정치권이 그렇거든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이거 계속 있으면은 부담되네. 그러면 탁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게 지명이가 꼬리 자르는 거에 도사잖아요. 꼬리 자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나씩 이제 수족을 끊어가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토리 K가 잘 얘기했고, 그다음에 신문선이야 그때 스위스의 저 오프사이드 맞습니다. 그래 욕을 되게 먹었는데, 그 신문선 얘기가 맞았죠.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감독 이야기 낯선 이방인은 인드라 한국 최고 축구 감독물로 봅니다. 또 한준 유튜브 그리고 김영광 그 이천수 말에 따르면 싸움 잘하는 선수가 김영광 독종이래요. 피가 착착 내리는데 상관없이 정말 영광이 건들면 골키퍼거든요. 영광이 건들면 얘는 그냥 정말 독종 도끼로 싸우네. 나 팔뚝 하나 줄 테니까 너 뒤진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친구도 건들면 안 되겠죠.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 김영광 지지합니다. 천수하고 친해요. 유머 감각도 있어요. 어떤 간에 케인의 저주, 이쯤 되면 플레이 저주하고 비슷한 것 같고, 이거는 또 실수했고요. 사회노동 스페인 총선은 자유우파가 이겼는데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가지고 총선 이긴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연정 구성을 실패해서 결국은 자유좌파, 스페인 자유좌파, 사회노동당 정부가 산체스 정부가 들어섰죠.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건 괜찮은 영상이다.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시고. 어쨌든 한민 헬맹 그래서 컨트리 로드 테이크 홈 미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서울링 그 최근에 이제 지인분께서 오셨는데 인드라 이웃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이제 서울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분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게 세금으로 운영될 거 아니냐. 세금 민자로 해요. 민자로. 기술적으로 문제 없고 세금이 아니라 민자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서울 시민이 부담을 느낄 게 1도 없죠. 그래서 이거 서울링만 잘 되면 세훈형이 에게도 좋고 차기 서울시장 국힘 후보에게도 좋겠죠. 저는 이런 건 국힘이 잘하잖아요. 이명박 청계천 중앙차로제 잘하잖아요. 뭐 여러분 좌파시 반정미당이 서울시장 하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땅 신촌, 지금 있는 신촌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서울이 확장되면서 다 신촌인 거죠. 새마을터 다 이게 다 신촌이다 이거죠. 새마을. 그 이유가 예전에 14세기 때만 해도 오늘날 그 종로구 있는 데만 서울이었다 이거죠. 이동 전부 그냥 서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김용.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역사.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확장되는데 인자라의 1억 명 서울로는 수도권 전체가 서울이다. 이렇게 해서 관점이 확대되게 된다. 인천까지. 이쪽은 뭐 동쪽은 지금 춘천까지 지하철이 있는데 춘천까지 하면 너무 좀 그렇겠죠. 강원도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경기도, 인천, 서울 원하시면 이제 뭐 천안도, 천안 당진 이런 데도 서울 확산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했고 핵기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뭐 이거야 이제 계속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쉴츠 독일 총리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런 게 제 국위본능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왜? 인도라 북핵 3원칙. 인도라 북핵 3원칙이 뭐죠? 최종적으로 독일이 핵무장하는 게 북핵 3원칙에서 가장 독특한 인도라 주장이죠. 독일이 핵 재무장을 할 때가 최종적으로 핵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가입한 것은 유엔사의 그 일을 더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유엔사에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안보에 좋고, 전에 한번 유엔사에 대해서 이쪽 CFR인가 어디에선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유엔사를 더 활용해야 된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 국군과 그냥 미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엔사가 버젓이 있다고요. 그 유엔사의 기능을 가장 선전도 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 한반도 유엔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엔사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뭐 저 멀리까지는 뭐 아시아 나토까지 당장에는 여러 가지
안보 대응, 이게 뭐 여러 다양한 면에서 유엔사를 확대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유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환영합니다. 슈츠, 독일의 자유좌파 슈츠죠. 네, 환영하고. 다음 미리터리 쇼. 잠시만요. 여보세요? 하지마. 하지마. 내 방송 중이야. 내가 늦게라도 갈 테니까 해놓고 있으면. 그래. 그냥 이렇게 보면 내가 뭐 네, 죄송합니다. 네. 나타샤가 전화가 왔네요. 네. 네. 일찍 들어오라고. 네.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집은 하고 가야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홍수, 베트남도 이제 이 핵심은 이게 필리핀하고 이제 뭐 요즘 뭐 되는 것 같고, 안보 남중국해, 이 베트남에 지금 뭐 위파시 푸딩이 베트남도 방문했죠. 지금 위파시 푸딩이 신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녀. 옛날에는 겁먹어가지고 못 다녔거든.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 인도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근데 그게 인도나 베트남에게도 나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친다 이거죠. 과거 비동맹은 아닌데, 과거의 비동맹은 이미 끝났고, 인들 알겠죠? 비동맹이 과거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패였다고. 지금은 그런 비동맹 개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양손에 떡 들고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하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경제가 우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을 두되, 미국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면, 국유본에게서 싫은 소리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인권 문제가 나온다든지, 정치를 못한다든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국유본 CFR이나 미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비판할 때, 그럴 땐 썩 시진핑에게 뭐 이렇게 하면 눈 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대5로 균형적으로 양쪽을 딱 보는 게 아니라 한 8대2 정도, 78대 22, 그러니까 78은 미국, 22 정도는 이런 관계를 딱 22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꾸 나 까면 쟤네들 편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쇼죠. 베트남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면 걔네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이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가고 있다고 인들아 강조했죠. 이게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일본이 먼저 차관을 주면서 베트남 경제에,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것도 다 국유본의 큰 그림이다. 근래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이 베트남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씩 느리지만 하나씩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런 베트남 전쟁의 상징성을 오히려 이렇게 만일에 위파쇼 푸딩이, 이제 위파쇼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지금 여태까지는 위파쇼였는데, 근래는 자신이 유리하다 여기는지, 또 선거에서는 더 말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러시기 때문에
그 구구가 됐어요. 구구는 우익파시아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우익파시아 구구를 구분하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구 럼프가 집권해서 베트남을 방문하면 굉장히 상징성이 클 거다. 이든영이 방문한 것도 상징성이 있었지만 효과가 약간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유우파 공화당 그 누구죠? 닉슨이 헨리 키신저 지도를 받아서 핑퐁 외교를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미국 민주당에서 핑퐁 외교를 했다, 카터가 핑퐁 외교했다면 그 어떤 효과가 감소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건 미국 공화당이 해줘야 되거든요. 한국도 중국과의 첫 외교 관계를 맺은 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자유좌파 김대중 때나 이렇게 됐다면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북힘이 오히려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외교도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것처럼 공화당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을 방문해서 뭔가 핑퐁 외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국을 견제하는, 그 핑퐁 외교의 핵심이 결국 당대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경제 성장시키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처럼 오늘날 과거에 소련 역할을 중국이 맡고 있다면 그런 역할을 1, 2기 럼프 때는 북한의 그런 것들을 주문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로 드러났잖아요. 북한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다 2기 럼프가 잡고 나서 저는 상상해봤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베트남은 가능하잖아. 오히려 럼프가 보증하면 훨씬 더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죠.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이 하니까 더 폼이 나고 상징성도 크다 평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베트남 전쟁은 사실 자유좌파 민주당 정부 내내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 미국 공화당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베트남 전쟁은 자유좌파 민주당 정부 내에서 내내 전쟁이 있었지, 미국 공화당은 베트남 전쟁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야당이었거든. 그거 더 상징성이 커요. 이래저래. 아시겠죠? 오히려 베트남은 안 돼. 왜 헨리 키신저는 왜 굳이 북한을 택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좀 숨은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짱으로 들렸겠죠. 짐작은 가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중공 전략자산 중 하나의 삼엽댐. 대만 침략하면 대만에서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게 뭐죠? 삼엽댐을 폭파하겠다. 공격할 때문에 우리 그냥 미사일로 삼엽댐 조져버리겠어. 자, 근데 지금 이게 인드라의 그 고대사론에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드라 기후 변화론에도 강조했듯이 한반도가 아열대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요. 강수량을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 지금 중국 남부가 인도가 된 거예요. 중국 남부가. 그리고 한반도도
점점 인도가 돼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죠? 아열대 기후잖아요. 비가 몬순 시절, 그러니까 우리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와요. 거기 홍수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아열대가 올라왔다. 이건 뭘 의미하냐? 중국 남부가 늪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지 시대에, 예, 저 중국 남부 땅 장강 이하 그 땅을 왜 내비뒀냐? 뻘밭이었다 이거죠. 뻘밭. 예, 늪지대였다 이거예요. 늪지대. 그리고 내가 또 강조한 게 뭐예요? 그 시기에 호남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 예,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통일신라 시대 이후다. 통일신라 시대 이전에는 호남평화라는 게 없었다. 호남평화라는 게 있었으면 거기에 나라가 세워졌겠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날 마한 땅도 아니야 거기는. 예. 백제가 한성백제가 망했으면, 예, 고구려를 피해서 더 내려왔어야죠. 왜? 충청도에 머물러, 공주에 머물러. 그 밑으로는 별일 없었기 때문이에요. 후백제 견훤도 그제서야 전주 정도 내려온 거지. 그 이하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뻘밭이었다 이거야. 늪지대였고 아열대고. 네? 나주는 뭐냐? 아니, 나주만 예외지. 나주. 네, 고구려 왕건이 했던 데 그 나주 같은 지역만 빼고는, 네, 쓸모없는 땅이었다. 사람이 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섬지방, 그러니까 전라도의 섬 몇 개, 예, 그런 지역들 빼고는 사람이 안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냐? 통일신라 이후로 살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남부도 사람이 거의 안 살아서 봉우리 같은, 예, 되게 산월적 그런 애들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삼국지 보면은 원소가 지배했던 기주, 오늘 하북성, 소림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 지금 홍수난데 허난성, 하북성 이런데 그 농사가 지었다면 거기가 기후가 좋았던 거예요. 만주처럼. 예, 왜 만주가 한반도 역사에서 그 고구려 같은 나라가 먼저 생겼냐? 만주가 그 당시에 지금의 만주와 비슷했다 이거 기후가. 좋았다 이거예요. 좋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산 거죠.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수왕이 내려온 거지. 평양으로. 추우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후가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 있느라고 이 메탄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산화탄소 이제 메탄의 시대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구구 럼프가 녹색 사기다 하는데 거기에 있느라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녹색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가령 골드만삭스가 무슨 맨날 기후, 골드만삭스인가 어딘가 기후 펀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오히려 기후를 망치는 기업들이, 예, 친환경이라는 그런 게 있었던 사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녹색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지금 화석연료가 2044년까지는, 예, 사용하지만 그 이후로는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고, 예,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핵융합 이런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 이러한 어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좌익 파시오들, 원자력 폐기라든가, 이렇게 럼프 주장처럼 녹색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난화 이 원인에 대해서 일부 주장들이 너무 지나치게 온난화 이론에 온난화 이론에 뭔가 약간 잘못된 이론을 펼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합니다. 인들도 그런 걸 지적했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그럴 뿐. 그거에 가지고 현 기후 문제 모든 것을 다 녹색 사기다라고 볼 수는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대륙주의 기후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는 이렇게 평가돼야 된다. 야열대기구 이게 이제 중국에서 홍수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다. 계속된다. 한국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극한의 기후 시대가 됐다. 한쪽에서는 가뭄이 극심하고 아프리카니스탄 물전쟁이 심화시되고 있죠. 다른 쪽에서는 물 날리고 그 지금 알프스 유럽에서도 알프스 홍수, 스페인 홍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주 끊기네. 근데 이번에 끊긴 건 왜지? 알프스 때문에 끊겼나? 알프스 홍수? 기후변화 때문 아니고 알프스 홍수에 뭔가 이렇게 보고할 게 있나? 내가 언제 끊긴 거지? 아까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좋을까? 경원 언니 외에 또 누가 있나? 여기서 끊겼고,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륙주의를 지지한다. 녹색 사기? 녹색 사기에서 끊겼네. 네, 제가 끊긴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위에 상부에 누가 보고를 해야 되나 봐요. 첫 번째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는 나경원 언니 말고 경원 언니 말고도 누가 있나, 여기서 끊겼고, 두 번째는 인드라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자유파시의 원자력 폐기 이런 주장이나 이러한 구구 럼프의 녹색 사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비판적이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지? 청계천 잘했죠. 이명박 중앙차로제 청계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이게 하나의 아프가니스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물이 이 요길 따라서 비단길이 있었겠죠.
물 따라 이 물이 말라가고 있다. 아라레처럼 극한 기후, 폭우와 가뭄, 물의 전쟁.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은 이제 메탄이다. 메탄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가라. 메탄이다.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5일 동안, 6일 동안 변을 못 봤어. 이런 일이 난생 처음인데요. 그날 저녁에 고기를 씹다가 그냥 임시치아를 삼킨 것 같았어요. 결국 임시치아를 못 찾았는데, 그렇다고 변을 다 뒤져가지고 다시 끼기가 좀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다시 임시치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배변 욕구도 없고, 변비는 배변 욕구.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의학 쪽에서는 이거를 체질로 보더라고요. 연변경향자와 경변경향자. 이거는 변비증은 아니고 변비 현상이다. 근데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 인드라는 그동안에 연변 경향자에 가까웠는데 이제 경변 경향자가 됐어요. 인드라는 이제 붉은 변만 봐요. 걱정을 6일 동안 해가지고요. 이러다가 진짜 변비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 월요일에만 그냥 3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했어요. 그 후로 이제 인드라가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묽은 똥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설사를 수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인드라가 식습관이 달라지니까 그동안 채식을 많이 했잖아요. 인드라가 채식을 많이 하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드라 당뇨병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해서 나타난 당뇨병이에요. 저는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데 근래 인드라가 밥 먹는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나이를 먹기도 하고 식습관도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오히려 건강해졌다. 요즘은 이틀, 2, 3일에 한 번씩 봐요. 전 매일 봤는데 편을 요즘은 2, 3일에 한 번씩 봅니다. 더 좋아졌어요. 물 따라주는 고양이, 신기한 고양이에요. 물을 이렇게 따라주고 주인에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훈련을 했나?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고양이인 것 같아요. 고려 무신 시대를 조형하는 3가지 대형물, 몽골 황가의 망나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진입장벽만 넘으면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화도가 왜 이렇게 접근이 어려웠나? 다 뻘밭이어서 그렇다 이거죠. 뻘밭. 물살이 일단 세고 다 뻘밭이었다. 그 섬도 원래 만이산이 이 고가도라는 데 산이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를 다 간척하면서 하나의 강화도가 됐다 이거죠. 예전에 섬들이 많았는데 다 이렇게 간척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게 된 거죠. 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고려 정복하는 방식이 굉장히 오늘날 분단 체제를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후신라 좀 이런 식으로 분단 체제가 있잖아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이건 이제 당대 무신 시대 때 고려 무인 시대 무신과 호족들 동양을 가장 잘 기술한 게 경대승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마늘막슨에게 요즘 폴란드 여왕 키우기 시대의 어떤 컨셉을 잘 잡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컨셉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고려 신대륙에 떨어지다. 우루과이쯤에 단체로 이 선배초가 단체로 저쪽으로 차원 이동한 거예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양의 봄, 북한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설정이 흥미롭죠. 1990년대 반쪽 일성이 있을 때 반쪽
정의라고. 만일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혁명이 일어나서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의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갈까?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설을 한번 좀 읽어보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통일보다는 입장을 바꿨죠. 남북 평화 공존을 더 바란다. 왜냐면 북한이 개발될 때까지 한국 수준도 안 바래요. 한국 수준 지금의 4분의 1 수준만 돼도 북한의 국력이 돼도 그때 통일해서 한번 생각해야지. 지금은 통일할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남북 교류, 민간 교류만 활성하고 평화 공존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 맺고 그냥 그렇고 살면 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반쪽 일성 가문이 망해야겠죠. 반쪽 일성 가문만 망한다면 북한 노동당 존속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어차피 개발 독재 하려면 독재 초기에 독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때 한번 독재에는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누가 헛소리 할 수 있겠죠. 또 개발 독재는 불가피합니다. 평양 남자 북한 외교관이 왜 탈북을 선택할 수 없나 할 수밖에 없었나 이슈가 되죠. 지금 이 쿠바 출신의 쿠바 출신이래요. 리119 쿠바 북한 참사관이 망명을 했죠. 이거를 프랑스 북한 유학생 관점에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외교관의 가족 얘기, 뭐 딸 아들 얘기, 북한 외교관의 월급, 급여 수준, 그 다음에 어떤 대체로 고위급 외교관이 태용호처럼 왜 탈북하나, 인사 문제, 가족 문제, 뇌물 특히 전 세계에서 그 북한이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부패 수준은 조선 말기 이 대원군 시절만큼이나 대원군이 얼마나 이 돈 밝혔던 쓰레기 같은 놈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죠. 대원군은 쓰레기입니다. 고종도 쓰레기고 민비도 쓰레기입니다. 당시에 고종 양반이나 양반 놈들이나 오늘날 좌익파쇼 반쪽미당이나 좌익 괴뢰파쇼들이나 똑같죠. 쓰레기들이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고종 민비 대원군이나 좌익파쇼 반쪽미당이나 저 좌익 괴뢰파쇼나 시민의 고요를 짜서 역사로 후퇴시키는 족속들 아닙니까? 적폐들입니다. 고종 민비 대원군 적폐, 좌익 파쇼 반쪽미당 적폐, 좌익 괴뢰파쇼 반쪽 정가문 적폐입니다. 이 세 가지 적폐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한국 역사학회가 썩었다. 오히려 이것을 막 떠받든다 이거지. 한국 역사학회가 반성한 의미에서 한국 국사학, 서울대 국사학과를 폐지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역사학과로 바꾸고 세계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세계사 중심으로 공부시켜야 돼요. 이제는 한국사 공부하는 걸로. 우리 전한길 선생님, 나 전한길 선생님 1타 강사 좋아하는데 한국사 이제는 세계사로 전환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지역사로. 그 다음에 이렇게 쫑쫑거름. 이 공안 협박이 이게 쉽지 않은데 이 해산시 탈출로죠. 이 친구 정말로 열심히 하네요. 진짜 목숨 걸고 다녀온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잘하고 있어요. 나 이런 걸 지지합니다. 쫑쫑거름 화이팅. 조선족인 저도 이런 제중동포죠. 보기 힘든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 파이팅 하세요.
하여튼 실제로 아침마다 공안이 찾아왔대요. 얼마나 겁이, 아유, 공안이 괜히 찾아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찍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 친구 도란맨, 유라시아 1년에 걸쳐서 횡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토바이 타고 또 이태리 구경, 이탈리아 교통경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반대편 차가 상향등이 커지는 건 저기서 지금 교통경찰이 있다. 왜 교통경찰이 인도라는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인도라 한참 그 30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그 목 좋은 데가 있거든요. 항상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걸려요. 막 교통지체 이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인도라가 순진해가지고 섰죠. 그래서 딱지도 않대. 가만히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게 했어. 그래서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현금을 다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현금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가요. 그쪽이 저쪽 논산 쪽인가 어디 그쪽 정읍 쪽인가 거기서 걸린 것 같은데 고맙지라 사투리로 교통경찰이. 그렇고 이건 이제 역시 이태리 가면은 이제 집시 소매치기도 있지만 이렇게 또 집시 공연이 항상 재밌죠. 집시 공연 볼만합니다. 그다음 미국 자전거 미국 횡단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 뭐다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처럼 게스트하우스나 텐트촌 민박집이 이렇게 사람 얘기가 좀 이렇게 섞여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더 이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도라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난 어쨌든 인도라는 자유파시즘 반쪽이들 반미파시즘 반유파시즘 반중파시즘을 반대합니다. 이게 대부분은 중국 가건 일본을 가건 미국을 가건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요. 친절하고. 샌프란시스코의 풍경 흥미롭죠? 이게 1903년의 풍경. 막 전체가 개통됐을 때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우크라이나 태민 우크라이나 커버 댄스 팀.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예전에는 영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글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가 좋죠. 마치 구한말 네덜란드 이준 열사 메시지처럼 들리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냉정하죠. 마치 구한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라는 한국인인 동시에 정신적 우크라이나인이며 정신적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인도라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기억하며 응원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박정희 대통령 자주정신. 이제 우리 대전에 사시나 우크라이나 한국분과 결혼하신 분 폴리나죠. 그래서 이 유전자 부분 여성 유전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성 유전자 부분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동양에서 온 무슨 예를 들면 흉노족이 있다 칩시다. 흉노 기병이 한 100명이 저 우크라이나 평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털을 잡고 권력을 잡았다 칩시다. 한 100년 되면 100년 지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남자밖에 없어. 그 집단은 남자들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처녀들과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그냥 그 동양인 특징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대부분 그냥 백인 얼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이쪽 그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동양인에 가까운 얼굴이죠. 근데 이게 서쪽으로 갈수록, 예,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 다음에 이쪽 카스피해로 갈수록, 예, 같은 뭐 인도 이란어족이든 뭐 터키 투르크족이든 뭐 상관없이 이쪽 서쪽으로 갈수록 다 얼굴이 백인이 되는 건 난 여성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 유전자 중심으로 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남성 유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더 많이 뭐 후원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성 유전자 중심으로 더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입니다. 특히 뭐 유대인과 관련된 유전자 역시도 여성 유전자, 여성 유대인 유전자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그 다음에 천재 전명훈, 뭐 이거는 이 친구가 나름대로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빼보시고요. 이 구구 럼프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전당대회 수락연설. 우리의 지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있다. 중간에 그래서 암살 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돼요. 이게 일본에서도 반쪽 아베가 사망하면서 자민당이 압승했죠. 한국도 그러한 사례. 박근혜 대통령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끝났잖아. 게임 끝났잖아. 그래서 뭐 저는 뭐 트럼프 럼프 암살 미수에 대한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 인들아는 인정하지 않고요.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뭔가 천원이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첫 연설에 지난번에 인드라 얘기했죠. 538이나 인드라 입장은 토론회 이후 보름 뒤에 여론조사, 그 다음에 그 경합주의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근데 경합주의 여론조사가 전국 평균보다 더 격차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거다. 유동층이 럼프에게 쏠렸다. 거기다가 암살 미수까지 일어났다. 거기다 공화당 컨벤션 효과, 전당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좀 있고 1%, 2%, 3%. 한국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고 얘네들은 급조된 게 많아 가지고. 근데 이게 미국에는 컨벤션 효과, 전당대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간도 적절하게 배분이 된 상황에서 전당대 직전에 또 암살미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인드라 볼 때는 현재 인드라 분석상 극우 럼프가 당선 가능성, 인드라 세계 최초로 당선 확률을 얘기한 바 있잖아요. 당선 확률 관점, 그걸 인드라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골드만삭스가 이걸 써먹기 시작했어요. 인드라가 먼저 당선 확률을 얘기한 건 인드라가 처음이죠. 세계 최초라고 생각해요. 당선 확률로 봤을 때는 현재 럼프는 90% 가까이 된다. 9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고 90%, 거의 80%대 후반, 86%에서 89% 사이
당선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를 보고 확인해도 늦지 않다 늘 얘기했고요. 왜냐하면은 8월 중순에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가 있거든요. 그 전당대 여론조사를 하고 보름이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여론조사죠. 그게 결국은 그때 나온 여론조사가 끝까지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전당대 미국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든영이 자유좌파 이든영이 뭔가 수를 낼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때 옐런이 어떤 뭐 재정 폭탄을 터뜨리든 뭐 어떤 금리를 인하를 하든 어떤 무슨 가다피 똥꼬 처형이나 무슨 뭐 빌라덴 사살 같은 특수작전을 비밀리에 진행 중인데 그거를 드러내든가 웹도독이죠. 어떤가 하여튼 간에 그 전후에서 뭔가를 터뜨리지 않는다면 그냥 만약에 이대로 가면 그냥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텐데 레이건이 당선될 때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다 승리해 버렸거든요. 닉슨도 그랬어요.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 지역마저도 공화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레이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대로 가면 인드라 볼 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대로 가면 럼프가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럼프가 압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레이건이나 닉슨 대통령 자유우파 닉슨이나 자유우파 그 레이건 때만큼의 압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큰 승리를 럼프 편으로는 뭐 비권 큰 승리를 할 가능성만 수도 있다. 이러면 우리 자유좌파 이든영이 큰 망신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자유좌파 반쪽 미국 민주당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금 저도 적당하게 져야 되는 적정한 수준에서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인드라는 우익파쇼 좌우익파쇼 극우 극자 자유좌우파를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뭐 럼프에게 아부가 그냥 아첨하려고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앞으로는 럼프에 대해서 우익파쇼 럼프라고 안 하고 극우 럼프라고 하겠습니다. 우익파쇼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익파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간에 이 538이 지적한 대로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적어도 7월 말에 열려야 된다 이거 예전 같으면. 그래야지 지금 자유우파 공화당 전당대 열기를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뒤에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의 전당대 컨벤션 효과가 한 달 내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럼프 암살 미수 얘기하고
예, 부통령 지정 그 얘기하고 전당내 얘기만 내내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에서 이렇게 이슈에서 이렇게 아젠다 설정에서도 밀리면은 이슈 선점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뭐 더 어려워진다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에게 좋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심지어 금리 인하마저도 구글 럼프가 그냥 예? 이미 딱 약을 깔아가지고 정치적 효과를 다 최소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제레미 다이먼은 내가 몇 번 얘기 소개한 바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제레미 다이먼과 JP모건은 구분하셔야 돼요. JP모건 CEO로 있을 때 JP모건과 개인 JP모건은 구분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JP모건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제레미 다이먼이 재무장관이 되는 것과 JP모건 출신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무조건 JP모건 쪽에서 럼프를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시면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JP모건과 제레미 다이먼은 구분하셔야 된다. 개인 다이먼, CEO로서의 제레미 다이먼이 아니라 구분하셔야 되고, 재무장관으로 제레미 다이먼 하면은 나쁘지 않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상한 애를 재무장관 시키는 것보다 제레미 다이먼 같은 사람이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째, 이게 이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CFR이 문제냐, 대륙지가 문제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여전히 빌더버그는 존재조차 심의하고, 이제는 거의 3열에 가고 있고, 상국위원회는 홈페이지 최근에 가봤더니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예요. CFR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스미테리만 보더라도, 스미테리가 최근까지 한국 관련 소식을 스미테리가 올렸거든요. 그 이전에 인드라가 강조하는 스나이퍼 누구죠? 갑자기 오랫동안 안 나타나니까 인드라가 이름도 까먹었네. 인드라가 그 사람이 담당했잖아. CFR 연구원으로. 이제 그분이 안 올리고 스미테리가 올리더라고요. CFR에 스미테리가 저러는 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뭐랄까, 계속 결론은 저는 거예요. CFR은 문제가 없다. 현 CFR 의장 마이클 프로본, 완전히 마이클 프로본도 좋아합니다만, 전직 의장이 있잖아. 전직 CFR 의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어요. 전직 CFR 의장은 외교관이고, 어떤 문제로 퇴출됐냐면, 교체가 됐냐면, 우익파쇼 푸딩 행위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을 맺으러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 CFR 의장이 교체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럼프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전직 CFR 의장의 말이 맞았다. 혹은 그 사람 라인이 하는 기익이 CFR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도적이게 됐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면, 그럼 이 전직 CFR 의장은 어떤 사람이냐? 포스트 헬레 키신저 제자 라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냥 키신저 제자 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꼭 100%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키신저 라인, 제자 라인 사람이다. 현재 키신저 라인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FR 의장인 마이클 프로먼은 키신저 라인이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브레진스키의 리더십이 그립다. 예, 키신저와 브레진스키가 양쪽에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대립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상호 견제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가 약간 이렇게 나가는 상황은 헨리 키신저 라인은 계속 잘 굴러가고 있고, 독주하는 이유는 헨리 키신저 라인 때문이 아니라 브레진스키 라인이 제자 라인이 예전같이 못하기 때문이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브레진스키 라인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원래 2세대가 되면 늘 문제돼요. 뭐 이슬람에서도 무함마드 죽고 난 다음에 2세대에서 흔들렸잖아요. 몽골도 1세대 죽은 다음에 혼란이 있었고,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그렇고, 동서국은 다 그래요. 심지어 미국 건국에서도 워싱턴 이후로, 그 시기에 미국 초기 때도 미국 정치에도 혼란이 있었잖아요. 원래 2세대가 원래 혼란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극복한 사람 한 사람 거의 없다.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가 그냥 거기서 망하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 그 차이는 리더십에 있다라는 거죠. 뭐 조선 때는 태종, 세종 이런 리더십, 고려 때는 뭐 광종, 현종 뭐 이런 친구들의 리더십.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동서국은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쿠빌라이 칸,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지금 현재 이쪽 지금 오늘날 CFR의 문제, CF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2세대 브레진스키 제자 라인의 역량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암살 시도나 뭐나 이런 게 다 구별의 기획이냐? 아니다. 그냥 2세대 공백. 데이비 록펠러가 JP 모건 최스은행을 1999년에 인수한 다음에 세상 일에 손을 놨거든요.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논 다음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그냥 2세들의 권력투쟁 기간이었다 이거죠. 본인들은 싸우고 싶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겁니다. 본인들은 싸우고 싶지 않더라도 세상이란 게 그래요. 밑에 사람들이 자기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싸워서 권력투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20년간 진행됐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면이다. 구변의 기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도 모든 문제들이 브레진스키가 잘 지적했듯이, 브레진스키는 굉장히 인도란 자유좌우파, 그래서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헨리 키신저는 방식은 극단의 정치. 볼 수 있어. 1810년대 나폴레옹이 끝난 직후에 메테르니치 체제 롤모델이죠. 키신저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설계했던 1950년대 냉년 세대. 근래 지금 돌아가는 세계 상황은 전부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고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저희 파시오들만이 이렇게 치닫는 구조는
헨리 키신저 해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헨리 키신저의 해법은 강대국 간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키신저의 장점은 가령 오늘날 미국과 쭝공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쭝공 전쟁은 항상 피할 수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키신저 해법은 강대국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희생당해요, 대신에. 근데 그것이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국가 내부에서도 강자들 중심만 살아남고 주변인들이 소외된다 이거예요. 헨리 키신저의 방식은 늘 그래요.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세계를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평화 지속하는 와중에 제3세계 시민들은 경제발전도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극단화된 막시즘이나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이나 주워먹는다 이거죠. 이게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헨리 키신저 라인의 단점이죠. 장점은 세계평화, 강대국 중심의 세계평화,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비그뉴 브레즈스키는 자유좌파 중도. 네, 다시 방송합니다. 세 번 끊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끊겼고, 그 다음에 끊긴 거는 그 경호는 차기 세운영이 대통령에 나선다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경원언니 말고 누가 있느냐 얘기했더니 끊겼고, 두 번째는 좌익 파시오들의 그 원자력 폐기, 그 다음에 그런 극우 럼프의 녹색 사기 이런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대목에서 끊겼고, 이번은 브레진스키 중도파를 지향한다. 좌우좌우파를 강화시키려면 브레진스키 같은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키신저 라인과 브레진스키 라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브레진스키 라인이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좌우익 파시오 포퓰리즘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구조적인 면이 있고 역사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12시 56분이네요. 없으면은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세 번이나 끊겨서 인사하실 분들, 풀장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건해.